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황진이는 조선왕조실록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무려 16번이나 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초요갱, 세종의 세 아들이 모두 사랑한 여인, 조선 최고의 기생,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472년 역사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가슴 아픈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444년 세종 26년 한양 기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로운 기생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대. 뭐가 그리 대단한데? 얼굴도 아름답지만 검은고 솜씨가 환상이래. 그 기생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다래라고 불렀습니다. 다래는 원래 함경도 포도대장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와 함께 도망쳐 기방에 숨어 살게 되었죠. 그런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평원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7째 아들, 형 문종, 세조를 비롯해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평원대군은 특별했습니다. 글을 잘 짓고 글씨가 뛰어났으며 활쏘기와 말타기도 일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품이 온화하고 우애가 깊었습니다. 그런 평원대군이 다래를 보았습니다. 기방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던 다래. 평원대군은 단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아직 정해진 이름이 없사옵니다. 평원대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어주겠소. 초나라 영왕이 사랑했던 미인처럼 허리가 가늘고 검은고를 잘 타는 그대에게 초요갱이라는 이름을 주겠소. 초요갱. 허리가 가는 초나라 미인 검은고 잘 타는 여인. 그렇게 초요갱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평원대군과 초요갱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대군께서 기생을 첩으로 들이신다니 아버님, 세종께서 허락하실 리 없습니다. 평원대군은 아버지 세종을 설득했습니다. 세종은 결국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꺾을 수 없었던 거죠. 1445년 초, 초요갱은 평원대군의 첩이 되었습니다. 여복의 초요갱, 예, 대군 마마. 이제부터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세. 초요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천민이 되어 기방에 숨어 살던 그녀에게 이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45년 1월 7일 평원대군이 홍역천연두에 걸렸습니다. 대군 마마, 대군 마마. 초요갱이 울부짖었습니다. 형 문종이 직접 병간호를 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1445년 1월 16일 평원대군은 경복궁 화위당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19세였습니다. 한 달 전 광평대군이 창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일 사이에 두 아들을 잃은 세종과 소원왕후. 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슬픈 사람은 초요갱이었습니다. 대군 마마, 대군 마마. 첩의 신분으로 평원대군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정식 부인이 아니었기에 장례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초요갱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평원대군이 죽고
초유갱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원대군의 이복형 화이군 이영이 다가왔습니다. 초요갱 슬퍼하지 마시오. 동생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봅시다. 화이군은 초유갱을 남장시켜 궁궐에 몰래 들였습니다. 초유갱은 평원대군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군 마마, 안녕히 가십시오. 하지만 이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세종은 화이군을 꾸짖었습니다. 여인을 남복으로 입혀 궁에 들이다니 직첩과 과전을 모두 빼앗는다. 초유갱에게는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강릉 관아에 물 깃는 종으로 보내라. 초유갱은 강릉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수급비 물을 깃는 여자 종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뎌냈습니다. 평원대군을 사랑했던 기억만으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종은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화이군과 초요갱을 방면하라. 초유갱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 있었습니다. 대군 마마, 초유갱은 알아버렸습니다. 평원대군의 죽음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바로 평원대군의 친동생 계양군이었습니다. 계양군은 평원대군을 질투했습니다. 형제들과 음모를 꾸며 평원대군을 제거하려 했고 결국 천연두에 걸린 평원대군을 치료하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초유갱은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어. 대군 마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어. 그리고 그녀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수. 초유갱은 빠르게 한양 최고의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박연, 조선 3대 악성 중 한 명에게 배웠습니다. 궁중악무를 전수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종조의 박연이 새로 제정한 노래와 춤을 초유갱 홀로 물려받았다. 조선왕 조실록. 초유갱의 검은고 소리는 한양을 흔들었습니다. 초유갱의 춤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양군이 움직였습니다. 1455년 단종 3년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화이군 이영이 평원대군의 기첩 초요갱과 간통했사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화이군을 함경도 경성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초유갱에게는 장 80대의 중벌을 내렸습니다. 장 80대. 여인에게는 거의 사형이나 다름없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계양군이 나섰습니다. 형님, 초요갱은 박연의 유일한 제자입니다. 궁중악무를 전수받은 유일한 사람이옵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수양대군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으로 유배 보내라. 초유갱은 다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초유갱의 명성은 이어졌습니다. 예장도감 판사 정삼품 신자형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했습니다. 신자형은 초유갱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자형의 먼 친척 조카 안계담이 초유갱을 탐냈습니다. 그는 신자형의 집에 난입했습니다. 초요갱을 내놓아라. 신자형의 정식 부인은 놀라서 도망치다가 마루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안계담은 집안을 뒤졌지만 초유갱을 찾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그는 신자형의 노비들을 무차별로 폭행했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세조는 진노했습니다. 안개담에게 창 100대를 치고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1463년 세조 9년 세조는 초유갱을 궁궐로 불렀습니다. 그대의 검은고 솜씨가 탁월하다 하니 악적에 올려 대궐로 들이도록 하라. 초유갱은 다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세조는 경회로에서 원로 대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양의 4대 기녀가 불려왔습니다. 양대, 옥부향, 자동선, 그리고 초유갱. 초유갱의 공연은 압권이었습니다. 원로 대신들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초요갱이로다.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양군이 초요갱과 사통했사옵니다. 세조는 계양군을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계양군은 울부짖으며 부인했습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하늘의 맹세코. 머리를 조아리고 하늘을 향해 무고함을 외쳤습니다. 세조는 질책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양군은 그날 밤도 초유갱의 집에서 묵었다. 세조실록 9년 윤 7월 4일. 얼마나 초유갱을 사랑했으면 왕 앞에서 질책을 받고 나와서도 바로 초유갱의 집으로 갔을까요? 며칠 뒤 변대라는 선비가 초유갱의 집에서 나오다가 계양군의 종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초유갱을 둘러싼 남자들의 싸움, 그리고 죽음. 계양군은 결국 주색에 빠져 1464년 3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화의군은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초유갱만 살아남았습니다. 초유갱의 마지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16번이나 이름이 올랐지만 그녀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천민으로 떨어져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은 남았습니다. 박연이 전수한 궁중악무, 그녀의 검은고 솜씨, 그리고 사랑의 전설. 여러분, 초유갱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요부였다. 왕자들을 홀린 위험한 여자였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인이었다. 재능으로 시대를 살아낸 예술가였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초유갱은 그저 사랑하고 싶었던 여인이었다고. 평원대군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의 죽음 이후에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여인이었다고. 조선시대 여성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특히 기생은 더욱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성들의 욕망과 권력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초유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원대군을 사랑했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화의군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유배를 갔습니다. 계양군을 이용하려 했지만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검은고를 연습하고 춤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천민 여성이 조선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초유갱이 3번의 위기를 넘긴 이유, 그것은 바로 재능이었습니다. 장 80대를 맞을 뻔했지만 박연의 유일한 제자라는 이유로 살아남았습니다. 유배를 가야 했지만 인간문화재급이라는 이유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조가 그녀를 보호한 이유도 검은고 솜씨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재능, 그것이 초유갱을 지켜준 것입니다. 황진이는 유명합니다.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졌고
소설도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조선왕조실록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초유갱은 16번이나 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황진이는 사대부와 교류했지만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유갱은 왕족과 사랑했고 권력 다툼에 휘말렸고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대단한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유갱도 조선 최고의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초유갱은 평원대군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겨우 몇 달, 평원대군의 첩이었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초유갱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평원대군이 죽은 후 초유갱은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마도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복수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평원대군 하나뿐이었을 것입니다. 초유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여성의 자립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힘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생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초유갱은 재능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검은고와 춤, 그것이 그녀를 지켜준 무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것은 자신만의 재능과 능력입니다. 600년 전 초유갱이 그랬듯이 지금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